다분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에너지거든요. 이 원전을 수주받는 게 확정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좀 천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게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모시고 또 칼날같이 날카롭게 투자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전 얘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물론 시장의 네. 핵심 테마 주도주는 뭐 반도체, 네. 그죠? 또 네. 2차 전지, 네. 자동차도 좀 약합니다만 뭐 자동차 이런 쪽인데 원전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이슈가 좀 있습니까? 네. 이전부터 될 듯 말 듯 이렇게 좀 애간장을 태우는 곳인데 그게 사우디거든요. 사우디인데 이게 지난주 이제 뭐 단독 기사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어쨌든 뭐 자국 내 원전 건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왜 못해요? 자체적으로 미국이 허락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일단은 핵? 중동 쪽에 이제 핵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트럼프하고 사우디 사이가 그렇게 좋았지 않습니까? 네. 꽤 좋았을 당시에도 사우디에서 직접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원전을 거 지어달라고 해도 안 지어줬어요. 결국 그 핵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사우디가 그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도 좀 거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EA 핵사찰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처럼 이제 사우디도 핵무기를 만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미국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미국이 어찌 보면 우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극렬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이 원천 기술을 이제 자기 거다. APR 1400까지도 이 원전에 대한 그 원천 기술은 APR 한국형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도 우리 거다. 늘 우리가 네. 이제 수주 딸 때도 그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계속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우디 원전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빈살만이 이번에 이제 우라늄 농축을 허용을 하고 원전을 건설해주게 되면은 원전을 한국에 발주하겠다. 이런 얘기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될 듯 말 듯 계속 애간장을 태우는 게 현재 사우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09년도에 아시겠지만은 이미 사우디가 UAE 같은 경우는 원전을 지어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UAE에서 그렇죠. 또 네. 추가 원전 발주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정치 역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실타래를 빨리 풀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분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 원전을 수주받는 게 확정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거든요. 터키 쪽에서 이제 3차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정말 한국은 좀 천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터키가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3차 같은 경우에 4기 정도 짓는 것인데 이게 1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줬고요. 그래서 이게 짓고 있어요. 건설하고 있고 2차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일본이래. 터키가 일본 쪽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미쓰비시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터키가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 오게 되는데 근데 거의 99.9%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수의계약이라고 수익 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수의계약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는 예민수 박사님과 방송을 하고 싶어. 이 사람하고만 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심이에요? 예를 든 거죠? 진심입니다. 네. 예민수 박사님하고 방송하고 싶어 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네.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민수 박사님하고 이제 출연료라든지 시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 규정인 계약만 이제 남겨놓은 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부지 이렇게 4기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되는데 내년에 가야지 정부 간 협상 IGA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된다라면은 여기 한 50조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원전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 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정부에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한 100조 정도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폴란드
수주를 받고, 그러니까 폴란드도 2+2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는 받았는데 나머지 2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되면은 4가 되는 거고 못 받게 되면 2가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4가 돼야지 체코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까지 가니 정식 역학적 관계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사우디 쪽 하게 되면은 딱 100조가 나와, 계산하게 되면 100조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100조 수주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결론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발주된 어떤 것들을 다 이제 받아야 되는데, 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핵무기를 걱정을 하는 것들이, 이게 우라늄 농축도가 90%를 상회를 하게 되면 통상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과거에 그 킹 압둘라시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원 하심 빈 압둘라니 야마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길다. 제가 연습해서 이거 혹시 실수할까봐 연습했는데, 이 사람이 IAEA 강요 회의에 가가지고 핵 연료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국 내 우라늄 추출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중동이 화약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핵 개발 능력이 있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거, 핵무기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우디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시아파, 수니파 얘네들 항상 싸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중대 화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동북아 쪽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군사력이 또 이제 중동 쪽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쉽사리 된다 안 된다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된다 안 된다라는 이렇게 왜 내가 네 여자를 내 남자를 말을 못하니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트럼프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까지 들어온 상황들 속에서 참 그 원전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원전은 결국 수주죠, 그죠? 네, 네네. 수주를 받아야지 이제 되는 거 우리가 뭐 건데, 근데 여러 분야 여러 그 지역이 있는데, 그죠? 네네. 일단은 사우디 얘기를 지금 이제 하신 겁니다, 네네. 그렇죠? 사우디 쪽에 네. 그럼 사우디 원전은 지금 뭐 규모라든지 또 경쟁은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유력하다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원래는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이었는데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우디가 그냥 미국은 제껴버렸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3파전인데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고지고. 네, 제쳐- 예. 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또 제쳐버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2파전이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사우디가 최근에 지금 아시겠지만은 중국 사이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중국도 틀어진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국이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 되는데, 유력한데 된다라고 말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17년도부터 계속 우리를 하겠다, 지어달라 미국 쪽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빈살만이 이제 엄포를 놓은 겁니다.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게 되면은 한국 쪽으로 원전을 주겠다. 근데 허용 안 하면은 우리 중국 쪽으로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한테 역할을 좀 해달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쵸? 무언의 압박인 네, 거죠. 예. 네, 무언의 압박인 거죠. 그래서 같이 네. 이제 푸시를 좀 하자. 네.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말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는 것들이, 이게 아까 원전 같은 게 다분히 정치적인 에너지라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짓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유지 보수가 그렇죠. 30년, 50년 네, 가게 되는데 중국 쪽으로 주게 된다라면 사우디 같은 경우 이 유지 보수 문제 때문에, 관리 문제 때문에 계속 중국한테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미국이 사우디를 앞세워서 중동의 영향력을 다시 이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된다 안 된다 얘기 못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 순위파 자장인 이제 사우디를 잡고, 그리고 사우디가 좀 친해져야 또 이스라엘과 또 사이가 또 원만하게 또 만들어가게 되면서 뭐 소위 말하는 중동의 평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아니 석유 그렇게 네.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 원전이 왜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뭐 땅 네. 파면 석유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순수한 에너지적 차원에서 보면 석유 에너지도 이제 화석 에너지라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언제까지 쓸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신도시 짓고 뭐 새로운 사업 네네. 하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전기 부족하지 않겠지만 이제
원자력이라는 거죠. 네네. 어떤 이제 국방 무기로서의 그런 노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국방.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네. 하는군요. 그런 것도 네. 있고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잖아요. 예. 이제 화석연료 좀 배제를 하고 뭐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전기차를 만든다라든지 해상무기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그렇죠. 제가 좀 느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긴 건 사우디도 네옴시티를 하게 되면서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트렌드가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지금 당장은 원유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쨌든 뭐 신재 쪽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좀 네. 봐지고. 근데 또 궁금한 게요. 네. 만약에 뭐 어쨌든 미국하고 국가적으로 이제 협력이 네네. 잘 돼가지고 만약에 사우디 원전이 발주가 나왔다. 네네. 한국이 그걸 받았다. 네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또 여기도 시비를 걸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자꾸 예. 단독으로 한국 쪽을 뺏기다 보니까 약간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근데 발주처가 이미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도 속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발주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한국과 미국 2파전을 하게 된다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요거는 발주처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상황들이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터키도 말씀드렸지만 터키 같은 경우도 그냥 한국과 수익에 하겠다고 그냥 교정적인 계획을 하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주처의 어떤 의중이 더 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특별히 태클 걸 수 없는 상황들이고 차라리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어쨌든 수주를 받게 하고 거기서 로열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어떤 부수적인 어떤 수입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네. 일단 가장 그러니까 정말 미국과 잡음 없이 정말 좋게 가려면 UAE 바라카 원전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2009년대 UAE가 우리한 농축이란지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연료병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09년대에 했던 것처럼 사우디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만 얘기만 한다라면은 UAE처럼 쉽게 좀 풀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 허용이란지 이런 것들 계속 요구하게 된다라면은 참 골치면 아픈 거죠. 될 듯 그냥 애만 태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어쨌든 사우디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 명이서 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서로 그냥 서로 이제 웃고는 있지만은 속으로는 아 짜증나. 속으로는 아 짜증나 이런 상황인 거죠. 정리 한번 할게요. 예, 예. 어쨌든 지난번에 받으려고 했다가 네네. 웨스팅하우스에서 몇 개 갖고 몇 개 남아 있는데 거기가 네네. 폴란드라는데? 네. 폴란드인가요? 폴란드? 아 예, 폴란드가 이제 두 개 남아 있고요. 두 개 남아 있죠. 네네. 그다음에 사우디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는 있지만 사우디가 나오면 크고 터키가 그죠? 네, 터키를 받았고요.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고 네네. 또 이 발주를 따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요. 기업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발주를 받게 되면 예, 단계별로 어떤 비즈니스들이 네네. 그 연관이 되는 건지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네네. 넘어갈게요. 사우디가 그 한국 쪽으로 원하는 것들이 그 빨리빨리 싸고 안전하게 빨리. 네. 있는데 네. 이게 한국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 세계 원자력 협회 2021년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단가를 보니까 한국이 1kW당 3,571불이고요. 그 이제 싼 걸로 밀어붙이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4,174불이에요. 중국보다 우리가 더 네. 비용이 낮네요. 네, 중국보다 예. 우리가 더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러시아는 6,250불, 미국은 5,833불, 프랑스는 7,931불. 그러니까 프랑스가 수주를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것도 요인이 프랑스도 원전 네. 강국인데 그죠? 네,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자국 이제 하게 되면은 자국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수주에 목숨을 간다? 이 표현이 맞지 모르겠는데 수주에 이렇게 걸고 있냐면은 이게 1차하고 2차 받는 게 너무나 틀려집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집트 엘다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로사톰이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1차적 수주를 가져가게 되면 사업비가 35조예요. 예. 그런데 1차적 수주를 로사톰이 가져가게 되고 2차적 시공을 한국 쪽에 맡기다 보니까 한국이 받는 금액이 3조로 줄어든다는 거죠. 1차에서 받은 거에서 2차로 떨어뜨려 주는 거는 매우 적구나. 네. 1차 대비 훅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3조라는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만은 3조보다는 그래도 35조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35조를 받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가 다 가져가지만
1차 쪽을 뺏기게 되면은 시공하는 2차 측밖에 우리가 못 가져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측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중요한 기계들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원자를 둘러싸는 어떤 각종 기기라든지 설비로 들어가는 이제 원자력 내부 열 제어 그런 그 기기들인데 이게 냉각제 펌프라든지 증기 발생기, 배관, 가압기 제어봉 이런 같은 원자력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드는데 요걸 만든 회사가 두산 에너빌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주를 받게 되면 일단 설계는 누가 보더라도 한전 기술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그리고 이 설계대로 원전 주기기 들어가는 이 제어봉이라든지 증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두산 에너빌티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어떤 그 설비, 이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들이 이 1차적 수주기 때문에 반드시 1차적 수주를 받아야 이제 이번 정부도 100조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수주에 계속해서 매달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측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자재를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이 원자로가 들어가는 터빈 건물 시공 이런 것도 철거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터빈 발전기 복수 같은 이런 로 뭐 전기 생산하는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1차적 수주를 받아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반드시 1차적 수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도 있고 시공도 다 가능히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설계는 가능하지만 시공 같은 건 잘 안 하지 요즘. 그죠.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국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공 기술이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나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시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 세 군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요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도 이제 숙제가 어쨌든 그 실적도 그렇고 수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가 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해적 수주를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국가 차원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 1차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게 연쇄 효과를 통해서 이 기업들 그러니까 건설사 같은 게도 도움이 되니까 좀 1차 수주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뭐 사우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이런 그리고 폴란드까지 폴란드다 죄송합니다 터키 튀르키예까지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 좀 다 성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